자, 최근에 잠실 아파트 가격이 많이 하락한 거는 알고 계시죠? 예, 실제 검색을 해보게 되면은 뭐 6억이 떨어졌네, 매매값, 전세값이 10년 만에 최대 하락을 하고 있네요. 1년 만에 또 6억이 떨어졌고요. 20억 공개가 초입되고요. 막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예,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럼 우리는 이걸 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에 나와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6개월 동안의 그 설정을 해놓고 증감률을 살펴보니까, 지금 인천이나 세종, 대전, 대구가 제일 많이 빠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전북이라든가 경북, 강원은 잘 버티고 있는 최근 6개월간의 시세를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오히려 강원 같은 경우는 1.2% 오르기도 했고요. 뭐 그러나 큰 변동은 아닙니다. 자, 지금 서울은 어떠냐? 서울은 지금 2.5%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서 중간값, 전국 평균에서는 중간값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내부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자, 서울을 보게 되면은 구별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왼쪽에 1분위가 이제 가장 많이 하락한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빨간색일수록 가장 잘 상승한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버텼거나. 그래서 요 라인, 뭐 종로, 중구, 용산, 서초, 요 라인은 지금 굉장히 잘 버텨서 플러스로 간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최근 6개월입니다. 요거를 이제 3개월로 변동하게 되면 뭐 떨어지는 것들도 있고 변경이 되는데 3개월은 너무 텀이 짧고 또 1년 이상 가는 것들은 최근 시세를 반영 못하는 것 같아서 6개월로 설정을 한 거고요. 자, 그랬을 때 하락한 걸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하락하는 것들이 어디 있냐면은 위쪽에 이제 도봉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대문구, 그리고 금천구, 그 다음에 송파구, 강동구가 있어요. 그래서 송파구, 강동구, 도봉구가 제일 많이 빠졌고 이 중에서도 눈여겨볼 거는 강동구와 송파구가 아니겠느냐. 왜냐하면은 제가 최근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하락한 것들이 실제로 그 가치 대비 가격이 너무 올라서 그야말로 거품이 형성된 것들 뭐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다시 환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지는 굉장히 일시적으로 지금 저기 빠질 만한 상품이 아닌 굉장히 좋은 상품인데 분위기상 금리상이 되고 공포스러운 어떤 시장 분위기 때문에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입지가 좋은 쪽일수록 가치는 내재 가치는 튼튼하게 되겠죠. 그런 데서 가격이 하락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일시적인 하락했을 때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이셔도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잘 잡기 위해서는 일단은 좋은 입지를 걸고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봉, 서대문, 금천보다는 아무래도 송파나 강동구가 더 탄탄한 입지, 내재 가치가 더 튼튼한 곳 아니겠습니까? 상대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이쪽 두 개를 더 집중해 살펴볼 것이고, 강동과 송파를 더 살펴볼 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중에서도 송파구 쪽이 더 많이 하락을 하고, 강동보다 더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송파 쪽을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이제 강동 쪽도, 지금 가격이 많이 빠졌으니까 괜찮겠다라는 얘기를 저는 아무래도 부동산 하니까, 이거에 관심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강동구도 지금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일단 송파구 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파구를 이제 평형대별로 보게 되면은 자, 보시면은 전 평형에서 다 떨어지긴 했지만 가장 덜 떨어진 데가 어디입니까? 50평 이상 1.7%밖에 떨어지지 않아서 뭐 지금 3, 40평대랑 비교하게 되면 거의 6%포인트 차로 좀 잘 버티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좋은 지역들, 이런 지역일수록 이런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강동 같은 경우에는 3, 40평대는 전평형대가 다 마이너스인데 50평 이상은 오히려 3.6%가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용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자, 용산은 그렇죠. 용산도 전반적으로 다 플러스지만 5.8%로 가장 많이 오른 것이 50평대 이상이다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강남구도 마찬가지가 되죠. 나머지 것들은 4.8%, 1.6, 1.9 마이너스인데 4, 50평대는 상승, 특히 50평대는 4% 이상 상승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이제 송파구 쪽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송파구 내로 들어오게 되니까 지금은 풍납, 성내, 둔촌, 방이, 둔촌 아니지만 풍납, 방이, 오금, 거여, 마천, 송파 이런 쪽은 나름대로 잘 버티죠. 크게 뭐 많이 떨어진 모습은 아닌데 많이 떨어진 곳들이 이제 가락동, 문정동을 비롯해서 신촌동과 잠실동. 그러니까 잠실 중에서도 정말 잠실이라고 표현하는 이 한강변 쪽에 잠실역 부근, 잠실 종합운동장 부근, 엘리트 단지 이쪽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곳을 보게 되면 아파트가 엘리트 단지라고 불리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자, 여기가 엘스 아파트고요. 그다음 여기가 리센츠 아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트리즘 아파트죠. 공교롭게도 이거 앞글자를 따면 엘리트 단지가 됩니다. 그래서 엘리트 단지예요. 자, 어쨌든 이 아파트 단지들은 가격이 지금 뭐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호갱노노 사이트 잠깐 살펴보게 되면
자, S아파트는 잠실동에서 월간 방문자 1인데, 자, 이 아파트를 보게 되면은, 자, 일단 세대수가 무지막지합니다. 5,678세대예요. 637명이나 현재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상태인데, 최근에 거래된 게 19억 5천입니다. 그리고, 19억 5천이 두 번, 1층은 좀 논외로 하더라도, 중간층 정도들이 19억 5천에 거래가 됐었고요. 그러나 그 이전에는 20억 밑에가 하나도 없었고, 20억대 중반도 넘었었죠. 최고가는 지금 27억까지도 있네요. 그죠? 작년 10월 18일 날 27억을 찍었으니까 중간층이 1년 만에 19억 5천이라고 하게 되면 거의 7억 5천 정도가 내려간 이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옆에도 다 마찬가지가 됩니다. 리센츠도 지금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20억대 초반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트리지움은 원래 얘네들보다 조금 낮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18억대로 지금 거래가 형성돼 있어서 지금 요 세 단지가 상당히 엘리트 단지가 엄청나게 많이 저렴하게 빠졌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자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금액에서 야 너무 많이 올랐었지 않냐? 비싸니까 이제 더 떨어질 거야가 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바닥 지지선을 다질 것인지를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는데 저의 판단으로는 이 바닥을 지지하는 형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어떤 데이터상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거 이제는 사도 되겠다라는 의견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예, 그게 이제 부동산 업계에 관계 계시던 분이든 아니면 잠실 쪽에 관심이 있던 분이든 20억 미만이면 무조건 사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게 그런 수요층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바닥의 지지층이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금리 인상이 올해 연말이라든가 내년 초까지는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인 뭐 예상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내년 1분기 정도까지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부터는 금리 인상을 더 이상 못 하잖아요.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금리 추이를 보통 3.5%라고 보고 미국은 4.75에서 5% 정도라고 보는데 물론 지금은 3% 4%니까 각각 0.5%나 1%까지도 올릴 수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게 올라가고 나서 더 이상은 올리지 못할 거라는 시장의 분위기와 실제로 그렇게 갈 것처럼 굉장히 대세론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마지막이 마무리가 보이는 겁니다. 비록 지금보다 더 올라갈 건 확실하지만 뭐 그 정도 뭐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좀 더 올린다고 뭐 버텨보지. 대신에 그 이후에 더 올라갈까봐 걱정되는 불확실성은 사라진 거잖아요. 그죠? 좀, 지금보다 좀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게 이제 마지막이야. 이제 거의 끝이 왔어. 라고 하게 되면은, 더 이상 버티겠다는 생각을 하지, 싸게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그렇기 때문에 매수세가 붙고 매도자들은 그런 식으로 더 이상 가격을 하락하지 않는다 그러면 충분히 지금이 바닥을 다지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여러분들이 현장을 가보셔야겠죠. 저는 지금 이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뭐 다주택자들은 집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도저히 안 됩니다. 이것저것. 그래서 지금 자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나 갈아타기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이 잠실 리센츠나 S나 트리즘 아파트 같은 것들을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단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돼 있죠,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돼 있어서. 자, 이걸 보게 되면 송파구가 올해 6월달 1년 연장이 돼서 내년 6월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돼 있고요. 아시겠지만 토지거래 허가가 되면은 이제 실거래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전세를 안고 구입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제약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 초록색 부분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요 부분을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은 어디냐 하면은 여기서부터 요렇게 해서 요렇게 요까지가 전부 다. 그러니까 엘리트는 전부 다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레이크필드 4단지도 마찬가지가 되고 주공아파트도 마찬가지가 되고 정말 또 인기 있는 재건축 단지들인 아시아 선수촌, 우성 1, 2, 3차도 전부 다 포함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입지가 워낙에 좋죠. 한강변에 있고 뭐 잠실이야 뭐 특별히 여러분들 설명드릴 게 있겠습니까? 워낙에 학군도 좋은 편이고 교통도 2호선과 9호선 이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강변이 있고 또 하나 이제 국제규류 복합지구라고 아십니까? 국제규류 복합지구로 해서 이쪽 일대를 전부 다 개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되게 되면은 여기 다세 아파트로 변경이 되고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지게 되면은 이런 아파트들도 당연히 소재를 받겠죠. 수혜를 받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S 쪽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S나 리센스, 트리즘의 단점은 약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은 연차가 좀 오래됐죠, 여러분들. 그쵸? 이제는 새 아파트라고 보기가 힘들죠. 지금 2007년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얘네들은. 그 다음에 리센츠 아파트는 2008년도 그리고 트리즘 아파트도 비슷한 형태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연차로 따지면 지금 14년차 15년차가 되고 있는 것들이라서 사실은 아파트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 어떤 가격 변경 주기로 보게 되면은 한 15년차에서 20년차가 가장 안 오르긴 합니다. 왜냐면 새 거부터 한 7, 8년차까지 신축으로 인정을 받고 7년부터 한 3, 4년차까지도 준신축으로 인정받아서 새 거라고 평가를 받는데 15년이면 재건축도 멀었고 그렇다고 또
새 것도 아니고 뭐 이러니까 애매한 그런 연식이라서 사람들의 관심이 좀 덜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만 또 잠실인데 그런 것들은 어차피 시간 지나게 되면은 또다시 재건축이 도래하고 내지는 뭐 리모델링이라는 방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입지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매입하셔도 너무나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금액에서는요. 그리고 특이한 게 이거는 뭐 여담입니다만 보시면 얘네가 정말 좋은 게 초중고가 다 있죠. 초중고가 단지 내에 다 있습니다. 예, 우리 뭐 초품화라고 하는데 얘는 초품화, 중품화, 고품화가 다 되는 거고 역시도 마찬가지로 초중고가 다 있어요. 다 마찬가지 형태가 되고 더구나 공원이라는 게 여기라고 했잖아요. 이 공원이 뭐냐면 이거 얘네들 기부 체납한 겁니다. 기부 체납. 기부 체납하기 보통 이런 데 해야 되잖아요. 이런 데 갖고 시민들하고 같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당시만 해도 법이 좀 맹점이 있어가지고 그냥 안 해다 해버렸어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여기 들어가서 뭐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들어갑니까? 안 가죠. 그래서 거의 단지 주민들의 어떤 전유물이 된 형태가 됐다라는 건데 뭐 이쪽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야 나쁠 게 하나도 없죠. 자, 그리고 교통면에서도 뭐 2호선과 9호선이 최고 라인인데 그걸 다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점도 그렇고. 자, 그러면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어떻게 개발하는지 잠깐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S가 여기였죠. S가 이쪽이고 이제 리센츠가 이쪽이 되는 건데 이 잠실운동장 일대에서부터 이 삼성동 일대를 전부 다 개발을 하는 대규모로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쪽 일대가 당연히 영향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삼성동 쪽에 현대차 GBC 이렇게 들어서게 되고 잠실운동장 마스터 플랜 이렇게 되고 영동대로 복합개발 이게 다 연계돼서 이제 개발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 축도 강화되고 국제 업무 마이스 중심지가 조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핵심 지원시설 유치 등등이 됩니다. 조금에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스포츠 문화 복합존 당연하겠죠. 현재 운동장이 있는 곳이니까. 그 다음에 한강변을 이용한 복합 이벤트 존. 예. 요트 같은 거 띄우고 뭐 이런 겁니다. 예, 그리고 전시 컨벤션 존. 잠실 위주로만 설명드릴게요. 뭐 강남도 엄청나고요. 예, 이런 식으로 돼서 당연히 S가 영향을 많이 직접 받는 거기 때문에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리센스 마찬가지고 트리빌리오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최근에는 이 잠실 주공 5단지도 가격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죠? 예, 지금, 1층이긴 한데 19억에 또 거래된 게 있고, 10월, 지난달에 22억 8천에 거래된 게 있습니다. 그전에는 27억 넘어섰고요. 27억 8천까지 28억 7천도 있네요. 예, 28억까지 갔던 것들이 22억이니까 한 6억 정도 저렴하게 된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실 쪽에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가치가 굉장히 높은데, 가격이 일시적으로 분위기상 빠졌다. 여기 너무 좋은 곳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실무적으로 느낄 때도 이 정도면 사도 되겠다. 그리고 이 정도면 사도 되겠다라는 매수자들의 생각이 되게 많아졌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매도자들은 금리 인상 여부나 이런 것들 자기가 정말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걸 따져볼 텐데 금리 인상이 길어야 내년 초 정도까지 인상되고 더 이상은 올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가격을 크게 더 내리겠느냐. 예, 그래서 지금 마지막 기회를 빨리 잡으시는 게 어떻겠는가.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요즘에 대단지가 워낙에 많아서 여러분들이 체감이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엄청난 단지입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은 단지 크기가 이만한 것들이 다시 나오기 힘들어요. 사실은 5600세대 그죠? 얘도 5500세대 트리지움은 조금 작기는 한데 3700세대입니다. 네, 대단하죠. 자, 그리고 이게 토지거래 허가가 좀 부담스럽다고 하시게 되면 파크리오 같은 거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파크리오도 이제 가격 많이 하락했거든요. 자, 최근에는 17억 7천, 29층, 25층이 11억 7천. 뭐 얼마 안 됐습니다. 다 한 달 이내 것들인데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럼 그 전에는 가격이 어땠느냐? 자, 25억 넘어간 것도 있었죠? 25억 천. 그죠? 24억 6천. 그러니까 25억, 최고가 기준 25억에서 17억 7천. 얘도 거의 한 7억 한 5천, 7억 한 3천 정도 빠진 거기 때문에 얘도 엄청나게 큰 단지죠. 6,864세대. 6,864세대짜리입니다. 공원 바로 옆에 있고요. 한강변 가깝고 이 주변 일대가 전부 다 지금 재건축돼서 가격이 쭉쭉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 자, 이런 시기에 집을 매입하는 게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잠실이라는 입지가 일시적으로 떨어졌을 때, 특히 핵심지의 입지가 일시적으로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게 정말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지금이 아니면 또다시 이런 기회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저 잠실 쪽하고 전혀 1도 연관 없는 사람이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과 주변에서 들려오는 얘기와 개인적인 생각을 담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